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을 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아의 관계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요.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으며 빠른 시간 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남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목표 시점은 2021년 1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서해 훈련 중단 구역을 두고 NLL 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NLL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측이 더 많이 양보했고 북한 경계선 기준이면 비등한 면적이라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4년 동안 700건 넘는 대리 수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올랐으나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내일은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 나란히 서서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날이 맑아서 백두산 천지도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천지의 남북 새 역사를 담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으로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화답했습니다. 천지에 내려가 보겠느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손이라도 담가 보고 싶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천지물을 물병에 담기도 했습니다.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여러 평가와 기대 그리고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9에서는 사흘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돌아보고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였던 백두산 천지 방문 화면이 조금 좀 들어와서 김정우 기자와 함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화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그 화면을 지금 다 가지고 나오신 거죠? 화면 먼저 좀 볼까요? 예. 이게 지금 천지 모습이군요. 북한 쪽에서 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봤던 장면은 이제 중국에서 북한 쪽을 바라봤던 장면인데 예. 이번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북한에서 바라본 천지 모습이 카메라에 이렇게 잘 잡혔습니다. 예. 아주 화면이 깨끗하게 지금 찍혔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았군요. 예,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예. 어제 솔직히 북한 일기예보상으로는 구름이 살짝 있을 것으로 이때 보였는데 예. 보시다시피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지금 맑았습니다. 예. 원래 천지가 날씨가 잘 안 좋아서 제대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마음이 온전한 사람한테만 보인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았던 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천지를 보통 우리 민족의 영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전설도 많죠. 예, 오늘 문 대통령이 이제 마침 백록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예. 직접 천지에 얽힌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살다산 백록담은 천지처럼 우리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릴 비.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 영리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예,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 근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제가 위원장께 지난 4.27 회담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참 이 백두산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게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군요. 지금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 쪽까지 가는 것이고 이게 중국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죠. 예, 일단 중국에서는 일단 장백산이라 부르죠. 그쪽에서 올라가면 천지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저걸 타면 천지까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 직접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언급까지 하면서 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건 케이블카 타고 거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천지까지 내려가는 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상당히 이제 뭐 걸음걸이가 빠르진 않습니다만 케이블카에 내려서 지금 천지 쪽으로 걸어서 내려가는 장면인데 이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참 걸렸는데 예. 저 위에서 찍은 장면을 보면 아예 그냥 한참 걸린 장면이 고스란히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의 점같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위에서 예. 찍은 화면이군요. 예, 보니까 아까 그 장군봉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찍은 건데 장군봉에서 보는 장면은 아주 저렇게 작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쪽은 상당히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된 듯한 느낌이 이제 드는데 자, 저렇게 해서 직접 천지 앞까지 갔는데 수심은 상당히 깊어 보였는데 또 이 가는 좀 얕은 모양이에요. 직접 들어가기도 하는 걸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가게 됐는데요. 예. 수심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뭐 200m라는 사람도 있고 예. 300m라는 곳도 있고 뭐 더 깊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그 영국 네소처럼 뭐 천지에 뭐 괴물이 산다 이런 괴담은 모두 한 예.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아무튼 헷갈렸던 수심에 대해서 오늘 북측 관계자가 공식 확인해 줬는데 325m라고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325m면 상당히 깊군요, 천지가. 예, 상당히 깊습니다. 자, 지금 김정숙 여사가 조금 전에 이게 페트병에 물을 담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처음에는 한라산 물을 떠갔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기자들 사이에선 이번 일정이 갑자기 결정됐다고 하는데 예. 미리 한라산에서 물을 떠왔다고 하면 미리 준비할 거 미리 다 했구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영상을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생산돼서 시중에 판매 중인 생수병을 갖고 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생수병을 뭐 가져갔으니까 어쨌든 한라산 물이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한라산 물이고 제주도 물인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그 예. 물을 절반쯤 비우고 이제 첨지물을 담갔는데 그 장면도 담그는 장면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실까요? 아니야. 주보세요. 도로 쏟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니까는 흙탕물 말고 맑은 물로 해야 돼. 예, 뭐 이 장면만 보면 이제 보통 관광객 예. 부부의 평범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뭐 노래도 한 곡 나왔다면서요? 예, 우리 이제 그 가수 알리 씨가 알리가 예. 같이 갔군요 이번에. 같이 천지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 현장에서 아리랑, 진도 아리랑으로 보이는데 그걸 불렀습니다. 예, 예. 그것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표정이 상당히 흥미로워하는 게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미소만 지으시는데 김정숙 여사는 역시 이제 성악 전공하신 분이니까 노래도 좀 따라 부르시고 따라 이런 불렀습니다. 장면도 인상. 예.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보다리 비슷한데요? 예, 그 삼지연 초대소라는 곳인데 예. 이 초대소 안에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예. 저렇게 다리 위를 걷는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문점 기억나시죠? 예. 그 다리 중간에 앉아서 긴 대화를 나눈 장면은 이제 없었습니다만 꽤 도보다리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뭐 심각한 대화를 한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삼지연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번 백두산 아래에 있는 삼지연 예. 연못이 있는 예. 말하자면 이제 관광지 같은 이런 곳이죠. 예. 이 장면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장면인 거죠? 예, 두 사람이 이제 아마 뭐 삼지연이라는 게 이제 세계의 못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뭐 예.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설명 같은데요. 여기 뭐 어떤 얘기들 했는지 화면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13가지 새소리가 그게 이제 오히려 무슨 있는 그대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정말로 친화적인 장면이고 자, 이렇게 이제 부분 화면만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오늘 일정이 잘 안 보일 텐데 오늘 전체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삼지연 공항에서 예. 차를 타고 떠나서 예. 장군봉 경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원래 이제 그 트램이라고 하죠. 그 비슷한 이제 북한에서 궤도 차량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원래 옮겨 타고 장군봉으로 올라간다고 자, 이제 지금 그랬었는데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자, 궤도 차량을 타고
원래는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는 그냥 영상을 보니까 차량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장군봉까지. 예, 장군봉까지 바로 차량으로 이동을 차량으로 했고요. 이동을 해서 거기서 아까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 가까운 곳까지 갔군요. 예, 그래서 천지 가까이 내려갔다가 다시 타고 올라온 다음에 방금 보셨던 삼지연 초에서로 이동을 해서 예. 이제 정상끼리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 오찬을 하고 삼지연 공항에서 다시 이제 서울공항으로 돌아오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정이 오늘 마지막 일정이었군요. 예,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방금 김정우 기자의 설명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말 조금 전에 몇 가지는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말들이 화제입니다.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일행의 사진사를 자체해서 또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운섭 기자가 그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남북 정상내외가 천지의 장엄한 자태를 감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에선 부인 리설주가 백두산의 전설을 설명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언급합니다.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문 대통령도 가벼운 농담으로 화답합니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천지에 내려가기 전 사진 촬영을 제안한 김 위원장이 사진사를 자처하자 한바탕 웃음이 터집니다. 남측 대표단 오늘 대통령 모시고 제가 찍어드리면 북측의 환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이 언급되자 송영무 장관은 다소 무리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올해 사망으로 해서 헬기 패드를 만들면 됩니다. 해병대한테 이게 연대 동원해서 김정숙 여사는 챙겨온 생수병을 보여줍니다. 저도 물 갖고 왔어요. 한라산에 가서 반 붓고 한짐을 반 해서 갖고 갈 겁니다. 우리 대표단은 백두산 일정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지연 공항을 거쳐서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과 삼지연 모두 북한에서 성지로 여기는 곳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공을 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인지 최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에 도착하자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환영 나온 주민들은 조국과 통일을 원수님과 함께 연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의 손을 잡았고 김 위원장이 잠깐 주민을 제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삼지연에서는 판문점 도보다리처럼 다리 위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삼지연 초대소 안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백두산은 북한이 김정일의 출생지로 선전하는 곳입니다. 1940년대 김일성이 머물렀다는 집을 성역화해 백두산 미령 고향집으로 부릅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던 조선혁명의 심장부 백두산 사령부 미령을 발굴하시고 그렇게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의 명분으로 백두혈통을 내세웠고 중요한 고비마다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오실 때만이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이 백두산의 주인이 오셨다고 그럽니다. 이거.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백두산에 오른 뒤 3주 만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삼지연 지역 개발을 주요 건설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다만 아직 공항 활주로가 짧아 보잉 747을 개조한 공군 1호기가 착륙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40인승 공군 2호기를 이용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번 평양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소화한 일정은 14개로 당초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식사도 4끼나 함께하면서 친분을 다졌습니다. 숫자로 본 평양 정상회담 결산 이채연 기자입니다. 선인민군 유괴백들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북한군 의장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배웅합니다. 평양 도착 때처럼 공항 바닥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북한 주민들도 마중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 14개의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날 백두산 등반과 삼지연 초대소의 오찬이 급히 추가돼 일정이 2개 늘어났습니다. 깜짝 카퍼레이드를 선보인 방북 첫날은 밤 11시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2000년 정상회담 때는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박 3일간 4차례 만났습니다. 14번의 공동행사 중 식사는 4차례. 제면기를 가져가 판문점에서 대접했던 그 평양냉면을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58년 전통을 자랑하는 옥류관에서 맛봤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패션도 화제가 됐습니다. 첫날 투피스와 구두까지 모두 흰색으로 멋을 낸 김 여사는 평양에 도착한 뒤에는 2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 여사의 패션이 흰색과 하늘색, 회색, 검정색으로 6차례 매 공식 일정마다 바뀌는 동안 리설주는 사흘 내내 남색과 검은색 정장으로 일관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시가로 계산하면 18억 원어치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송이버섯은 북한 가족을 만나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에게 추석 선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성남 서울공항입니다. 상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자연산 송이가 담겼습니다. 청와대는 북녘 산천의 향기를 담은 선물이라며 짧은 영상을 공개하고 송이버섯 2톤을 미상봉 이산 가족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고령자 위주로 선정된 4천여 명이 500g 정도씩 추석 전에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섯의 산지나 등급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함경북도 칠보산 송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 북한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회담 때도 칠보산 송이버섯을 선물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을 킬로그램당 90만 원대인 1등급으로 가정하면 가격은 총 18억 원대입니다. 희소성이 큰 칠보산 송이일 경우 가격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렇게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귀환 직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이며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착 직후 동대문 프레스센터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 시민들의 환대에 대한 감사의 말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동창립 폐기가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CVID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의 조속한 개최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과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종식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비핵화 최종 단계에 이루어지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한미 간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미국에서도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북한 측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며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혀 2차 미북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공동선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북한 대표가 이른 시일 안에 만남을 갖자고 제안한 겁니다. 장소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그러면서 북한 핵에 대한 사찰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이 미국과 IAEA 사찰단 참관 아래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를 포함한 싱가포르 합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겁니다.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and that it needs to be done.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2021년 1월이 비핵화 완료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또 다음 주 뉴욕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남북 회담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A lot of tremendous things, but very importantly, no missile testing, no nuclear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곧 이루어질 거라며 말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 회담이 미북 대화의 여건은 마련했지만 한미 공조와 대북 압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양 공동선언이 북핵 협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포기 진정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워싱턴은 비핵화 요구 없이 평양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문 대통령 방식에 이미 짜증이 났다고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Having the leaders meet is the opportunity for progress. Unfortunately, so far in all of the summits Kim Jong-un has had this year, none of the allies have really accomplished much.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미국의 요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한미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문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기조 노력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은 김정은의 노란하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위협이어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믿음직한 개성자. 예,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안보에는 과연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해에 설정한 적대행위 금지 수역 관련 논란입니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적대행위 금지 수역의 세로 거리, 그러니까 북에서 남한 수역까지의 거리가 80km라고 표기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35km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쪽이 북한 쪽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우리 군은 단순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청와대까지 똑같이 실수로 잘못 설명을 했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안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국방부가 낸 해설 자료입니다. 서해 적대행위 금지 수역의 세로폭이 80km로 기재돼 있습니다. 청와대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킬로, 우리 40여 킬로가 되어서 길이가 80킬로가 되고요. 하지만 실제 측정해보면 북측은 50km, 우리 측은 85km로 총 135km입니다. 국방부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표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NLL 남단에서 우리 덕적도까지 32km,
NLL 북단에서 북한 초도까지 50km로 대략 80km인데 이를 잘못 표기했다는 겁니다. 그 키로수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와대 최정권 비서관마저 남북 각각 40km로 설명한 경위에 대해선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예, 그런데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왜 이런 실수가 일어났을까요? 단순 거리로만 보면 북한 쪽으로는 50km인데 우리 쪽으로는 85km니까 우리 측 해역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기준선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비 개선은 NLL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동현 기자가 해드리겠습니다. NLL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해 훈련 중단 구역이 남쪽은 약 85km, 북쪽은 50km로 우리 측이 35km 더 내어준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대략 남쪽 약 70km, 북쪽은 약 60km로 균형이 잡힙니다. 이 때문에 NLL이 아닌 북한의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해군 예비역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북한 주장대로 따라간다면 그건 일방적인 양보도 아니고 항복을 뜻하는 뜻인데.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합의한 분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서해 북방 한계선이 기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완충지대에 우리 측 해역이 더 많이 포함됐지만 북측의 해안포가 6배 더 많기 때문에 넓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이번에는 공중안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이 어제 휴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공중정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역은 군사분계선 남북 각각 40km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미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9.3km였던 비행 금지 구역을 최대 40km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 군의 금강 정찰기와 백두 정찰기, RF-16 정찰기는 물론 주한미군의 글로벌 호크와 유트 등도 해당 구역 내 진입이 금지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공중정찰 제한에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군도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측에서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해달라고 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마치지 않았고 미군 측이 원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측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협의가 어디까지 됐고 뭐가 합의됐고 이런 거까지 들어온 거 없어요. 미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 합의에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동맹국의 결정에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미동맹이 한미연합전력 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공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군사 합의를 통해 한미 군사공조의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단 한 줄도 공식 발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까지 그대로 보도하면서 군사적 합의 내용을 빼놓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할지 정수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정상회담 이틀째 소식을 일면부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면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을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한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채택 사실만 전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존재 근거가 대미 대남 위협을 근거로 해서 이제 존재해 왔는데, 만약에 대남 위협이 없다 그러면 김정은 통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관람 소식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연의 명칭인 빛나는 조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이 우리 국방력만 약화됐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이 관련국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평화 과정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평양 공동선언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당은 실패한 합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그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정찰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방의 그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합의를 하고 오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비핵화 진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의 경우는 이미 북미 간 센토사 합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미국에 상응할 만한 조치라는 전제가 달려 있고, 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에서 진일보한 평화 공존 의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어젯밤 남북 정상이 북한의 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함께 관람했다는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에 맞춰 특별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고 또 당시 공연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포커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장을 빼곡히 채운 15만 관중들. 금강산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수만 2분. 곧이어 아리랑 노래와 함께 한반도기가 올라가고 공연의 트레이드마크인 빛나는 조국 문구가 드론으로 형상화되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카드 섹션 문구로 불멸의 선군 영도 업적, 사회주의 만세 소리 등 우리에겐 다소 낯선 구호가 등장합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공연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버전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찬양 문구는 빠졌습니다. 반미 구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 환영 문구와 한국가요 메들리가 포함됐고 평양발 부산행 열차, 남북 정상회담 장면 등 각종 통일 메시지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어떻게 봤을까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매 순간 다양한 표정 변화가 특징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꽤 흥미로웠나 봅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케일의 무대를 되게 보는 내내 넋을 놓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넋을 놓고 보네요. 1시간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남북 두 정상의 육성이 경기장을 메웠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두 정상이 경기장을 나간 뒤에도 평양 시민들은 한참 동안 박수를 이어갔습니다. 통일을 빨리 오게끔 적극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을 더 빨리 앞당겨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이 특별히 준비했다는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이렇게 숱한 화제를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2박 3일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과라기보다는 새로운 과제가 더 많이 남겨졌다고 하는 게 맞을 텐데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보죠.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청와대는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부분적으로는 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야심찬 계획들을 많이 담아냈죠. 예. 그러나 동시에 이게 너무 과속한다는 국제사회와의 조화, 동맹과의 그 조율 이런 문제를 과제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군사 분야 합의서는요. 뭐 앞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군사 논리에서 벗어난 그리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핵 문제에 있어서는 예,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러면 예. 예. 자, 이제 비핵화 부분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 이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그리고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라는 것이 평양 공동선언에 담겼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진전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진전이죠. 진전은 진전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육성과 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한 안에 있는 시설을 찍어서 이렇게 얘기한 게 과거에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유의미한 진전이다. 그렇게는 볼 수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중물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도 성과죠. 예. 그런데 이제 디테일을 들여다보면요. 그 지금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설이지만 예. 북한 전체의 핵시설 중에서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예.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이고 당장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투발 수단 이런 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핵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도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다른데 그 얘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해주고 또 남한이 북한 돕는 것을 제재 위반으로 시비하지 말고 관계 개선 착수하고 이런 조치들을 취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디테일에 가서는 걱정이 많다 이런 아직도 말씀. 북한 핵 비핵화는 갈 길이 멀다. 그런 걸 재확인시켜 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신호가 나온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만나서 상당히 어쨌든 또 얘기가 진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죠. 뭐 희망사항이지만 북한이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결과로 가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북한이 이 착한 핵보유국 즉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많은 반대의 거부를 얻어내고 동맹을 이완시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늘 대비하라고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좀 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는 의심이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귀국 보고를 하면서 합의문에는 다 담지 못한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관련 얘기가 아니면 어차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관련일 텐데 희망사항이지만 예.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추가 의정서에 서명한다든지 예. 이런 얘기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건 참 정말 대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미국 전문가들과 의회 지식인들은 뭐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지금 이 합의서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다. 예, 뭐 그렇게 아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종전선언 정도로 해주면 뭐 앞으로 그렇게 할 수도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종전선언 얘기는 이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 그 사회도 그렇고 한국의 사회에서도 서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지금 대단히 많은데 예. 그 이유를 우리 정부는 좀 헤아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셨습니다. 예. 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역시나 지켜보자입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그래도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이 집값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대치동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나왔었는데 지난주 대책 이후 호가가 약간 내렸습니다. 10억 5천, 뭐 20억 상가처 나오더니 지금은 20억이 나오니까 약간 4, 5천 밀렸다고 봐요. 반면 길 건너 신축 아파트는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는 호가하고 38분 28억이면 7억까지 30억. 그 불산 대책 이후에. 하지만 시장을 짓누르는 관망세 속에 거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9.13 대책 발표 이후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을 뿐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내일 나올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집값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서울 그린벨트의 해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어 과연 실효성을 담은 공급 대책이 내일 발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용 자금이 풀리게 되면은 주변 지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오늘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더니 이번에는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년 동안 700번 넘게 의사 대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의사가 8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여성병원 수술실입니다. 남성이 수술을 진행합니다.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43살 A씨입니다. 수술실에 의사는 없었습니다.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보통은 수술하면 자세한 결과라든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에 전혀 것도 없으셨고 자기가 안 했으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721차례나 대리수술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711차례를 간호조무사 A씨가 맡았습니다. 요실금과 성형수술은 A씨가 직접 했습니다. A씨는 14년 동안 어깨너머로 수술법을 익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간호사 B씨도 10차례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부 의료진들의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수술건을 봤을 때 음성적 관행적으로 있었지 않나. 경찰은 원장 등 의사 8명이 대리수술을 시킨 뒤 외래 환자를 진료해 요양급여비 1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저희가 다 인정하고 하라는 말씀, 그럼 병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대리수술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22명 가운데 11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의결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적 청산이 시작된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당 일부에서는 김병준 위원장부터 나가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의결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공천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자리로 현역 의원 95명을 일괄 사퇴시키는 건 이례적입니다. 비상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실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당 후사의 정신에서 이해를 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의결은 만장일치였네요. 예, 의결은 만장일치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로 쇄신 대상을 가려내려면 2달 전에 공지해야 해 너무 지체된다며 우선 일괄 사퇴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칼을 빼들자 당내 일부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가장 먼저 쫓겨나야 할 사람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노무현 이중대 이미지만 풍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괄 사퇴가 아닌 일괄 사형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장서 반발했다가 오히려 명을 재촉한다며 아직은 물밑에서 눈치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지난 2005년 황사가 서울 하늘을 뒤덮었던 어느 봄날 코끼리 6마리가 어린이 대공원을 탈출했습니다. 온순한 아시아 코끼리였습니다만 봄을 망친 황사에게 짜증이 났던지 음식점을 습격해서 난장판을 만들었죠. 행인까지 다치자 경찰은 사살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조련사들이 겨우 진정시키면서 싱숭생숭한 봄날 코끼리들의 무단 외출 소동은 5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2008년에는 늑대가 광릉 국립수목원 우리를 뛰쳐나왔습니다. 겁이 많아서 수목원 숲을 맴돌며 자꾸 도망치는 바람에 마취총으로는 잡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사살했습니다. 그제 서대전역에서 불과 3km 떨어진 동물원 우리를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에게 가엾다는 동정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쏜 사람을 처벌하라부터 전국의 동물원을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퓨마 검색이 남북 정상회담 검색보다 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퓨마는 늑대와 멧돼지를 훨씬 능가하는 맹수입니다. 시속 80km로 달려서 5m 나무까지 뛰어넘으며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관여할 만도 했죠. 이번 퓨마 탈출은 10년 전 늑대 탈출과 빼닮았습니다. 사육사가 청소를 하면서 닿지 않은 문으로 나왔고 멀리 못 간 채 근처 숲을 배회했고 마취총 생포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늑대 때는 볼 수 없었던 동정론이 드셉니다. 그 사이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거죠. 학자들은 동물이 우리에 갇혀 구경거리가 되는 스트레스가 수명을 재촉하고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퓨마 논쟁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갇혀 사는 동물의 고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뀐 만큼 동물은 사육 환경 개선과 관람객의 배려도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얼떨결에 도망 나왔다가 사살된 퓨마의 죽음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퓨마의 죽음이었습니다. 네, 오늘 곳곳에 비가 지났는데요. 내일 새벽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와 충청, 제주 20에서 60, 충청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지역 10에서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는데요. 추석 연휴인 다음 주까지도 쭉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고향 오고 가시는 길 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연휴 동안 기온 변동이 크진 않겠지만 추석 당일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로 가장 서늘하겠고 화요일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23도, 대구, 창원 22도 예상되고 있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곳곳이 1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비도 주의하셔야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 지역은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